여러분은 10억 원이 있으면 은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10억으로 무슨 은퇴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인터넷에서는 30억, 50억, 심지어 100억은 있어야지 일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10억 원 은퇴론에 대해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통계청 자료인 23년도와 24년도 가구당 순자산을 구간별로 분포시킨 통계입니다. 이 표에서 보여주는 순자산은 현재 함께 사는 가족이 부동산, 주식, 예적금 등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의 합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표에서도 보듯이 2024년 기준 가구당 순자산이 10억 원 이상이면 상위 10.9% 안에 포함됩니다. 즉 10억 원 이상 가진 가구는 10집에 한 집밖에 없다는 말이죠. 반대로 가구당 순자산이 2억 4천만 원도 되지 않는 가구가 절반 정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1인당 순자산이 아니에요. 가구당 순자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가구 중 50% 미만의 가정이 2억 4천만 원도 없다는 겁니다. 이 돈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은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하위 3%는 오히려 내 돈은커녕 빚만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 원은 분명 큰 돈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선 10억이 푼돈이라고 말하죠. 일 안 하고 먹고 살려면 최소 30억 원에서 누구는 100억 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말이 수시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인식이 생겼을까요? 10억이 작게 느껴지는 이유. 투자를 하며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10억이 적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다는 걸 느낍니다. 만약 올바른 투자 마인드가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멀리 보지 않고 가까운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해봐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이랬습니다. 10억이 있어도 집 하나 사면 남는 게 없다. 집 사고 나면 결국 일은 계속해야 하는 수준의 돈이니까 10억 원 자체가 별로 많지가 않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즉 10억 원을 집 한 채 가격으로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대부분 금융 문맹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무조건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이죠. 오직 할 수 있는 투자로는 부동산, 그중 아파트를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말에서 돈의 원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함을 알 수 있었던 게 대부분 10억 원이 생기면 대출도 없이 10억짜리 집을 현금으로 사려고 했다는 생각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현금 흐름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집 하나 생겼을 뿐 돈이 돈을 버는 구조는 사라지죠. 만약 다르게 생각했다면?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10억 원을 모두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연평균 17%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년에 평균적으로 1억 7천만 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경제위기 시에 주가가 반토막 나더라도 연 8,500만 원을 빼서 사용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물가는 상승하니까 모두 사용하는 것보다 일부는 재투자하는 게 나을 겁니다. 이 중 절반을 재투자하고 절반을 생활비로 쓴다면 경제위기 시에는 자산이 반토막 난다고 쳐도 연 4,2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연 8,500만 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최근 하락장은 21년 말부터 22년 말까지 1년 동안이었고 전고점을 회복할 때까지를 포함한다면 23년 말까지 총 2년이 걸렸습니다. 아직까지 저의 경험으로는 경제위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연 수익금을 월로 나누면 35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의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이 돈이면 지방에서 100만 원짜리 월세를 내고 살아도 월마다 25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의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이건 자산이 줄지 않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며 커지는 구조예요. 그러면 내 생활비 역시 계속 커져갑니다.
이래도 10억 원이 하찮은 돈일까요? 서울과 수도권 집을 구매하는 것에 얽매여 있어 현금 흐름이 없는 상태의 구조로 10억 원을 연상하니까 10억 원은 하찮은 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금융 투자로 돌리면 이미 충분히 은퇴할 수도 있는 돈이 됩니다. 집이 아니라 현금 흐름.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내 집을 소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지비, 세금, 관리비 등으로 돈을 써야 하죠. 진짜 자산은 돈이 꾸준히 흘러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현금 흐름이고요. 10억 원으로도 그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만으로 부동산에 전부 올인하면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그 부동산을 팔지 않는 이상 만져볼 수 없는 돈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소하게 돈을 써야 할 때마다 큰 덩어리의 부동산을 팔아 현금화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밖에 나가 일을 해 돈을 벌어와야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구조로는 당연히 10억 원으로는 은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금융 지식이 쌓이고 투자 원칙이 세워지면 10억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의 방향입니다. 10억 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평생 일해야 하고 누군가는 일하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구조를 만듭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월급으로 집 사려면 몇십 년 걸린다. 월급으론 집 못 산다는 말에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들은 내가 부자가 되려 하는데 미리부터 좌절시켜버립니다. 한마디로 내 미래의 가능성을 짓밟아버리는 말들이죠. 뉴스는 현실을 자극하지만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죠. 그리고 뉴스는 사람들의 관심과 조회수로 먹고 사는 것이니 아무래도 있는 사실의 일부분만 확대해 보여줍니다. 때로는 중요하지도 않은 부분을 확대하고 때로는 진짜 중요한 부분을 축소시켜 보도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실이 왜곡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시야를 넓히고 돈의 흐름을 공부해야 합니다. 10억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집으로 묶으면 한정된 자산이 되고 투자로 풀면 끝이 없는 가능성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10억을 어떻게 쓸 건가요? 집 한 채인가요? 아니면 자유를 사는 선택인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